저는 올해 68,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집은 따로 있지만 남편이 떠난 뒤 텅 빈 집이 너무 적막해서 주말이면 늘 아들네 집으로 발길이 향했죠. 손주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의 단 한마디가 그 온기를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말엔 저희끼리만 보내고 싶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집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그 경계선 너머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다시 세우게 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혼자가 된 우리 세대가 어떻게 다시 삶을 찾을 수 있는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 30년을 함께한 아파트엔 이제 저 혼자뿐이죠. 낮에는 해가 잘 드는 집이지만 해가 지면 그 고요가 제 마음을 파고듭니다. 시계를 보며 이제 저녁이네 하고 혼잣말을 해도 대답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집. 그럴 때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저처럼 사정이 있잖아요. 손주를 돌봐야 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하루 이틀 연락이 끊기다 보니 저녁 무렵에 갑자기 밀려오는 공허함은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의 집으로 발길이 갔습니다. 처음엔 간 김에 반찬이라도 해주자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마트에서 고등어를 사고 제법 넉넉히 소고기를 사서 장을 본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들려오는 손주들의 환한 목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왔다. 지우와 우진이 두 아이가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보며 눈을 반짝입니다. 우와, 또 갈비찜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죠. 민수와 혜진도 처음엔 참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자주 오셔도 괜찮으세요? 저희는 너무 감사한데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제게 이 집은 어느새 제2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죠. 하지만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그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잠시나마 다시 가족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작은 균열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올봄 어느 토요일 저는 늘처럼 장을 보고 아들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오늘 갈비찜 했는데 저녁 같이 먹자. 수화기 넘어 혜진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 좀 지내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은 말고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순간 제 귀가 잘못 들린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나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민수 씨가 야근이 많아서요. 저희끼리만 조금 쉬고 싶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린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한숨이 오래도록 귀에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사진과 영상이 끊임없이 오던 가족 단톡방도 언제부턴가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내가 이번 주에 김치를 좀 담갔어. 들고 갈까? 문자를 보내면 한참 뒤에야 짧은 답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저희끼리 지낼게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리더군요. 저희끼리만.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자꾸만 울렸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거긴 내 집이 아니잖아. 한 주 동안 피곤했을 텐데 좀 쉬면서 자기들끼리 편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애정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느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며느리의 단 한마디가 제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리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초여름의 공기가 습하게 느껴지던 토요일 오후였죠. 손주 지우의 생일이 다가오길래 저는 새로 산 작은 장난감과 케이크를 들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혜진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 미안하다. 지우 생일도 고지고 케이크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혜진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오늘은 저희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저희끼리만. 이미 여러 번 들어온 단어였지만 이번에는 그 뜻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얼어붙은 채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서서 케이크 상자를 든 제 손이 어쩐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없이 느려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느꼈던 외로움과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여긴 내 집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케이크 상자를 열지도 못한 채 식탁 위에 놓아두고 오래도록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주에게 줄초 하나를 손끝으로 만지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먼저 전화가 줄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손주 사진 대신 조용한 공백만 남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번 주말에 밑반찬 좀 가져다 줄까? 문자를 보내도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사서 먹을게요. 짧은 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먼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우리 식구끼리 조용히 지내려고요. 명절 지나고 한번 뵐게요. 식구끼리. 그 말이 또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식구가 아니었던 걸까? 혼자 사는 집은 점점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고요와는 또 달랐습니다. 이번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요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반찬을 싸들고 버스를 탔지만 도착해서도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그 한마디를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동네 친구들에게도 이 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내가 민폐였나 봐. 스스로를 자책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들 집을 둘째 집처럼 생각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혼자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죠?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 잘 지내지. 너희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묻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가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내가 이 도시의 어딘가에 있지만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더 깊이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예전처럼 장을 보고 싶어도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저 화면만 바라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변함없었지만 그 밝음마저 제 마음을 비춰버리는 것 같아 커튼을 반쯤 닫아두었죠.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졌고 생각도 길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으로 살아왔을까? 아내일 때, 엄마일 때, 시어머니일 때, 늘 누군가의 가족으로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요? 옛 사진들을 꺼내다 보니 젊은 시절의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고 있는 20살의 영희. 그 눈빛 속에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신이 있어 든든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그마저도 결국은 누군가의 아내였을 뿐이었죠. 아들이 태어나면서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민수의 엄마 그 이상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건 아마도 그동안의 제 삶이 전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울타리가 무너진 지금 남은 건 텅 빈 집과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TV를 켜도 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내일을 향해 바쁘게 걷는 발걸음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작은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 주민센터를 지나게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 게시판에는 시니어 글쓰기 모임 회원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글쓰기라 예전에 일기 쓰는 건 좋아했는데 하지만 곧 망설였습니다. 내가 거기 가도 어울릴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린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환영이에요. 첫 모임은 이번 목요일 오후 2시랍니다. 목요일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이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설렘이었죠. 모임 방안은 따뜻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금세 마음이 열렸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생각과 사람들의 온기가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누군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더군요. 다들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삶을 찾아가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 집을 향하던 길이 아니라 제 삶을 향한 길이었으니까요. 글쓰기 모임에 다닌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일정이 되었지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미숙 언니, 자녀들이 외국에 있어 홀로 지내는 정희 씨.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글을 쓰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숙 언니가 해준 말이 오래 남습니다. 영애 씨, 우리가 늘 엄마, 아내,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살아야 할 때야.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박영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한 사람, 누구의 소속이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글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라는 짧은 수필이었죠. 그 글을 읽은 한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애 씨 이야기, 제 얘기 같았어요. 덕분에 저도 제 마음을 글로 써보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아들 민수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실래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조급하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주말에 볼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았을 때 혜진이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을 잘 못 드렸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그때 무심코 한 말로 어머니 마음을 다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생겼어. 너희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 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의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는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저는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들었던 며느리의 한마디, 그 후에 찾아온 긴 침묵,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찾은 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의 집에 발길을 들이지 않아도, 누구의 호출을 기다리지 않아도 제 하루는 충분히 빛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만 살다가 문득 자신이 공기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엄마, 아내, 할머니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루,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